살아납시다. 설명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막 뭐지? 그 미분 같은 걸 하면 미분으로도 설명하겠는데 뭐 좀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냐면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좀 쉬운 거는 아까 그 마지막에 풀었던 거 있죠. 그 86번 그게 제일 쉽거든. 그냥 인수 보고 그러니까 불연속인 거 보고 있잖아. 인수 맞춰주면 끝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게 80타 85 같은 걸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게 앞 페이지라고 치면 뒤에를 좀 볼래요? 뒤에를 보면 뒤에는 얘도 좀 별표를 치는 건데 시험에 막 좀 나오는 것들은 뭐 대부분 다 8788 같은 경우가 시험 좀 이것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아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나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87번을 볼래요? 87번. 제가 fx가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x-2분의 1. 그러니까 약간 요즘 문제들 위주야. 이거는 거의 대부분 보면 x가 먼저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얘가 x가 0보다 커 났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0일 때. 어차피 나름 다 연속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fx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왼쪽에 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오른쪽에 오는 건 3이란다. 이게 fx.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f 더하기 a를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3 더하기 a의 제곱일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확인의 어떤 그런 포커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속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은 됩니다. 3위일지 그거 가지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오른쪽이랑 함수값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88번도 맞아. 88번. 그러니까 제곱해서 연속은 제곱해서 연속? 제곱 f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같든가. 그냥 같든가. 아니면 부호를 바꾸는 거. 부호 바꾸든가. 이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 있잖아. 왼쪽에다가 x가 a보다 작다니까 그러면은 a 제곱 빼기 4거든요. a 제곱 빼기 4. 그거랑 그냥 오른쪽에다 a를 대입하면 얘는 a 3승 빼기 4a이거든. 그냥 같든가 아니면은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a 제곱 빼기 4랑 a 3승 빼기 4a를 더한 게 0이 되도록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얘는 뭐 별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8788은 약간 다른 느낌. 약간 다른 느낌. 자, 89, 90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내가 이걸 다 풀어준 이유가 학교 시험에 다 잘 나와. 여기 있는 것 중에 잘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89번은 좀 그래도 할만해. 쉽습니다. 89, 90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있죠. 그 gx 곱하기 hx, gx 곱하기 hx거든요. y는 mx랑 fx랑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hx가 2차함수, 얘가 2차함수.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왜? 생각이 없으니까 불연속 좀 두 개. 얘가 연속이 된다고 했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제발 그냥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야 얘 2차함수래, 인수 2개밖에 없잖아. 야 그럼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 불연속이 2개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그냥 제발 이거야. 그러니까 89, 90을 시간을 오래 걸려고 풀면 안 돼요. 물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프 해석이 어려우면.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야 너네 학교 좀 시험 좀 어렵니? 안 어렵죠. 그럼 절대 안 그래. 너네 학교 시험 좀 어려워요? 아니지. 그러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인수랑 연관돼서 제발 좀 인수. 제발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은 미안한데 인수가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별게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 그럼 다시 봐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데 두 개를 나뉩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먼저 주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야. 작을 때는 부호 바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x.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에 2를 더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 이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올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x. 그냥 나올 거니까 플러스 3이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다 똑같아. 이게 다 같아요. 이렇게 딱 써요. 이렇게 딱 써.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거든요. 4.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냐?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3이 됩니다. 이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야. 이런 식의 그래프. 플러스 자 이겁니다. 그럼 이거랑 그 y는 mx야. y는 mx. 얘랑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에 자 그럼 원점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요? 야 그럼 뭐 얘는 뭐 의미 없어. 백날 이렇게 해봐라. 무조건 다 하나 만나요. 무조건 양수면 무조건 만나요. 양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수일 때를 가지고 보면 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은 기울기가 지금 얘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좀 얘가 이렇게 쓸 거예요.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가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다가 기울기가 3이면 이제 오지게 많이 만나는 거죠. 오지게 많이 만나요.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안 만나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 이쪽은 이렇게 해서 평행하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또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또 얘보다 좀 약간 완만하면 이렇게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행하는 것들 기준이라고 평행하는 것들 기준으로 뭔가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지게 많이 만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갔다가 조금 더 완만하게 가는 기준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m 값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gx로 바꾸면 x 이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hx가 되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끝난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의 교점인데 보통은 이렇게 평행할 때가 뭔가 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조금 바뀌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들을 잘 봐주시면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9번이고 90번도 비슷합니다. 90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이 정도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불연속과 연속을 막 곱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를 좀 보는 그런 느낌의 어떤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학교 시험 및 어떤 수능 시험이나 그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봐주시고, 자 마지막 내용 사이값 정리입니다.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값 정리가 맞는 거야? 이값 정리가 맞는 거야? 속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지? 자, 이게 맞는 거 같거든요. 사이값 정리. 그래서 요거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시리즈가 있긴 합니다. 시리즈가 있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속함수의 굉장히 당연한 성질.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야.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 아마 내신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가끔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가지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겁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구간의 어떤 성질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폐 구간. 그다음 개 구간.
그래서 구간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걸 얘를 A부터 B까지라고 쓰고요. 이쪽을 A부터 B까지라고 씁니다. 그래서 A, B 아닌가요? 아니야. 구간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뭔가 각져 있으면 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X가 A부터 B까지라고 쓰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약간 둥글잖아. 그럼 얘는 이게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약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죠. A부터 B까지. 그럼 여기는 A는 등호가 들어가고 B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패구간, 뭐 반개구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얘는 안 나오거나 뭐 나와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얘를 이렇게. 그래서 각진 건 등호 있다, 각 앉은 건 등호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대 최소 정리는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이 돼. Y는 이렇게. 그럼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자, 이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이게 최소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안 헷갈리는 거 말고 헷갈리는 거 나오면 그냥 구간에 양끝점을 대입하세요. 양끝점. 이걸 대입하셔가지고 가장 큰 게 최대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가끔.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이걸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뭐 분수함수 까먹었어 뭐 이러거든요. 그럼 그게 보통은 이렇게 돼요. 헷갈리는 건 약간 보통 분수식 같은 거거든요. 그럼 분수식은 어차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란 말이야. 그럼 얘는 감소 아니면 증가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쪽에는 얘를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 연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런 게 나오면 구간에 양끝점을 집어넣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그 내신 같은 걸 잘 안 집어넣어서 이런 게 안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보통 앞부분에 나오니까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냥 쓰세요. 그래프 못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가 얘도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사이값 정리 무조건 나와요. 두 번째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간값 정리라고 했다가 애들이 진짜 그냥 거의 딱 정확하게 뭐 중점 같은 걸 쓴다고 바뀌었어요. 그 용어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A부터 B까지 얘는 이쪽은 얘는 fx가 연속이 돼. 그러니까 매우 당연한 정리이기 때문에 아니 크게 그냥 이거를 뭐 엄청나게 뭘 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언제 얘를 가지고 쓰는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귀찮아. 이렇게 더 가요. 여기 B라고 할게요. 연속이래. 그럼 여기 이제 이게 FA고요. 얘가 그냥 FB야. 그럼 여기 이제 FA 하고요. FB 사이의 값이야. FB 사이. 그러니까 K가 뭐 여기 어딘가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사이에 있는 값이야. 자, 이게 되는 FC equal K가 되는 X equal C가 개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당연하지. 그러니까 뭘 찍어? 두 개 찍어 이렇게. 여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뭘 찍잖아? 그럼 무조건 얘를 지날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이만큼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보면 이쪽에 있는 C가 무조건 사이에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거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포커스는 그냥 이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니까 존재성. 이게 중요해. 존재성 여부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아. 이거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포인트를 맞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쪽은 존재성 여부인데 여기 보통 나오는 게 실근의 존재성 여부입니다.
실근의 존재성 여부야. 실근의 존재성 여부야.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쪽은 얘가 실근의 존재성 여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걔는 x축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x축. 그럼 얘가 y는 0이 x축이거든요. 그럼 근이 있다는 거는 뚫고 간다는 얘기. 이렇게 뚫고 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얘야. 무조건 얘야. 자, 그러면 어떤 구간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여기를 a라고 주시면 되고 여기를 b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를 a라고 주시면 되고 여기를 b라고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fa 곱하기 fb가 무조건 0보다 작다. 얘를 그냥 외우세요.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다른 거야.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야.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야.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야. 함수값의 부호가 무조건 그냥 얘야. 무조건이야.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근의 존재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나올 거는 이거를 가지고 할 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좀 기능이 문제 같은 거 되게 약간 원론적인 거를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보기엔 문제로 그냥 나오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 나오는 건 거의 얘라고 보시면 돼요. 실근의 존재성.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함수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이거야. 등호도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A랑 B 사이에 여기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0이고 저쪽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요. 괜히 무조건 부호가 달라야 돼. 무조건 부호가 달라야 돼.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91번을 좀 볼래?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인 게 이거를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 애들이 처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냥 그래. 뭐 이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익각 정리 이거 뭐 정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성 여부입니다. 얘는 당연한 성질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자연수야. m하고 n이거든요. 자연수 91번. 자연수야. 자, 이거야. 자, 그랬을 때 fx가 x 곱하기 x 빼기 m 곱하기 x 빼기 n입니다. f1 곱하기 이 사이에 1과 3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돼요? 무슨 연수를 했죠? 자로 시작되고 연수로 끝나는 게 뭐 있죠? 자연수죠. 그럼 1과 3 사이 자연수는 누구야? 돼요? 우리 응용의 천재자니? 오른쪽 볼래? F3 곱하기 F5도 0보다 작대. 얘도 0보다 작대.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는 3과 5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네? 라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자연수 누구예요? 그래서 이미 x는 있으니까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가 fx가 될 거라는 거죠. 돼요?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92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나는 시험 내면 난 이걸 낼 것 같거든요. 좀 어렵거든? 해볼래? 92번. 주기함수랑 같이 있거든 얘가? 한번 해봐요. 좀 짜증나. 그리고 정수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수 나면 찍어야 돼 얘들아. 위에도 자연수잖아. 찍었잖아. 이거 이렇게.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래요 이거? 92번.
어제 몇 시였니? 1시 반? 너 어제 늦게 아니 어제 몇 시였어요? 2시? 그때까지 뭐 했어? 놀았니? 네. 아 그래요? 자, 갑시다. 연속이래요. 저번에 기억하죠? 이거 연속이 되려면 이게 계속해서 연속이 되려면 처음 시작점이랑 끝점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0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이쪽을 4라고 보는 거지. 생각보다 빡세 이게 이렇게 해서 얘가 6이거든, 8이거든요, 이쪽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뭐. 근데 얘가 10까지 돼,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럼 아마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10은 여기 있을 거야.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칭이 될 거면 얘가 대칭축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축. 그럼 대칭축이 2인 거예요. 2차니까. 그러니까 2차는 대칭성이거든요.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을 거면 정확하게 이 사이가 대칭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이렇게 그냥 그림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게 돼요. 근데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입니다. 1부터. 1이 그럼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게 이쪽에.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1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부터 10까지니까 이만큼에서 이렇게 우리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일 때 실근의 개수가 5개. 실근 개수가 5개. 실근 개수가 5개일 때, 자, 그럼 이쪽은 얘는 뭐냐면 A부터 B까지인 거지. A부터 B까지인 거지. A부터 B까지. 자, 그럼 기본적으로 축이 1에 축이 2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그냥 무조건 2인 겁니다. 돼요? 이건 알겠죠? 처음에.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번째는 이거야. 여기서 어려운 건 여기까지 애들이 푼다? 다음에 못해. 다음에 뭘 못하냐면 오씨 왜 5개야? 오씨 이거 죽인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온전한 주기가 없어. 얘 하나밖에 없거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5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는 5개? 그럼 이거 이렇게 있으면 5개가 안 돼. 이렇게 있으면 1개, 2개, 3개,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5개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근과 저 근과 요 근과 저 근과 이 근이 나와서 이게 5개가 된다라는 거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아는 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별표 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 학교 시험 되게 잘 나온다 이거. 이것도 별표 쳐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백석에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 백석고에서. 다른 학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옵니다. 이거. 자,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이거를 표현해야 돼. 이 상황을 표현해야 돼. 이 상황을 표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해. 분명히 나타낼 때 계산은 첫 번째 주기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돼. 무조건. 왜냐면 10 나와 있는 게 이게니까. 돼요? 주기함수의 특징은 10은 반복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24는 이 첫 번째 주기 안에만 통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평행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복잡해. 무조건 첫 번째 주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야. 여기 처음 근이 밑에서 나오면 안 돼요. 밑에서 나오면 안 돼. 밑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위까지 올라갈 수도 없어. 어차피 위로 꼭대기로 가면 얘는 만나는 게 거의 없거든. 2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5개가 나올 거면 첫 번째 근이 첫 번째 실근이 얘는 1과 2 사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성 여부를 따질 때 존재성 여부입니다. 이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이값 정리. 그래서 1과 2 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알면 또 쉬워요. 이거는 그냥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이게 나오고 그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빼기 24 곱하기 2를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이거보다 작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구한 게 얘를 가지고 보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A가 된다. B는 마이너스 4A.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 빼기 24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A니까
얘는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8 곱하기 a 플러스 6이라는 거죠. 그게 0보다 작다가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8 사이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얘도 정수를 했으니까 이걸 수도 없다. 되니? 얘입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것도 더 있거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완전 내신용이긴 해.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뭐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 요거만 좀 알아두시고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얘를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실근의 존재성 여부를 파악할 때 제발 그러니까 여러 개 식이 나온다? 여러 개 식이 나오면 그냥 얘를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일반적인 문제풀이야. 일반 풀이도 할 때 이렇게 봅시다.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이쪽은. 그래서 문제 나오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건데 스텝 1이 그러니까 되게 뭐 fx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몰기. 그다음 스텝 2.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뭐 hx라든지 뭐 이렇게 px라든지 이런 건 치환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fx가 나오고 뭐 2x 빼기 뭐 이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따로따로 보려고 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보고 뭐지? 라고 하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 뭐 1부터 2 사이에 뭐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구간에서 이렇게 존재할 거면 얘를 그냥 제발 쓰지 말고 얘를 넘기시라고. 얘를 넘기라고. 얘를 넘겨서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치환, gx로 gx 치환하시라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곱이 0보다 작다. 써놔요. 이건 쉬운 건데 못 풀면 억울한 거거든요. 얘는 개 쉬운 건데 근데 생각보다 못해요. 한쪽으로 못 몰아서 못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0으로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대놓고 fa 곱하기 fb가 이거라고 썼으니까 이거거든요. fx 이퀄 0의 근이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존재할 거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라고 이거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쓰는데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면 못 한다니까? 그럼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서 치환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써먹을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반드시 머스트 이거야. 만들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이니까 제발 이렇게 좀 써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제발 좀 기억해 두세요. 너무 쉬워서 이거 문제 그 수능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와도 91번 같이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냥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어떻게든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91, 92도 풀었고 여기 뒤쪽은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아마 딱히 뭐 모르는 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속부터 조금 좀 짠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꼼꼼하게 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자. 오늘 미분 계수와 도함수까지만 하면 됩니다. 미분 계수와 도함수까지만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가 꼭 필요한 거를 하나 알려줄 거거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할 거는 42페이지 쪽에 있는 3번 있잖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또 자세히 하긴 할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볼 거니까 오늘 그거는 좀 약간 기억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든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 2단원에서 다시 풀고 싶은 거 다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써놓으면 돼요. 다음 시간에 저한테 주시면 그걸로 프린트를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봅시다. 어제 뭐 했니? 게임했어요? 요즘도 게임하니?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뭐야? 재밌어요? 발로란트 해봤니?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래? 너 무슨 게임해? 브롤스타즈. 아 브롤스타즈? 그거 많이 하더라. 그거 뭐 폭탄 설치해가지고 터트리는 거니? 싸우는 게임. 싸우는 거야? 그래? 그땐 진짜 모른다. 게임. 자, 너도 게임하니? 무슨 게임해? 피파? 그래? 축구 좋아해? 무슨 나라 좋아하니?
게임을 좋아하는 거지. 축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또? 아니 축구를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화나지 않아 뭔가 약간? 아닌가? 올해 그 거의 그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축구를 갔다가 약간 좀 그렇던데 이번에 슬프던데? 너 어제 뭐 했니? 너 게임 뭐 했어? 아 너 몰라 잘해요? 아니 아저씨 너 어제 뭐 했어? 모르겠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어제 공부했거든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타이핑을 5시간 치고 그 다음에 5시간 공부했거든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10시간 끊어가지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놀았어야 돼 오늘 그리고 내가 9시부터 수업이 9시 30분까지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12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미친 거야 그죠? 끔찍해. 어우 진짜 12시간 반이면 약간 인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슬퍼요. 점심을 굶을 겁니다. 어떻게든 쉬는 시간 만들어야겠어. 자, 넌 오늘 쉴 때 뭐 할 거야? 그래 자야 되겠다 미안해 내가 거기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해 원래 옛날엔 좀 내가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긴 것도 좀 재밌게 생겼잖아 그죠? 이제는 얼굴만 재밌고 나머지가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슬프긴 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선생님 수업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예전엔 재미요 이랬거든요 재미있는데 하는 것도 더럽게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재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약간 슬프긴 해요 아씨 자 봐봐 삭발할까? 좀 재밌어질려나? 내 얼굴 보면 낄낄 거릴 거 아니야 원래 초등학생들이 내 얼굴 보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나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 어제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뭐냐 그 막 내 거 막 그 뭐지 막 보면은 나와 있어 내가 되게 옛날에 그 힘들게 수업해가지고 이렇게 군대 전역한 날에 나 그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군 전역 날에 아 진짜 좀 토 나올 것 같아 와 미쳤지 그러니까 말년 휴가 때부터 수업을 시작했어요 태권도로 어떻게든 따가지고 야 이거 발차기 있잖아 그걸로 그 휴가를 따가지고 3박 4일 따서 그때 나와가지고 말년 휴가부터 3박 4일 나와서 면접 보고 말년 휴가 나와서 수업했어요 근데 애들은 내가 군대 나왔다고 하면 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삼각김밥 머리라고 내가 새로 만든 머리라고 내가 되게 뻥치면서 그렇게 수업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초딩들이라 믿더라고 야 애들이 다행이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벌써 대학교도 졸업한 것 같은데? 15년인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야 니네 15년도에 뭐 했니? 안 태어났니 설마? 우주 먼지였어요? 씨 그럼 약간 좀 충격적인데? 씨 이럴 수가 자 그렇습니다 15년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슬프다 이게 이거보다 나았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개. 내가 가끔 또 이제 그 생각날 때가 있어 옛날 일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 얘기해주면 그 너무 짜증나면 닥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왠지 내 느낌에 내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수업했는데 닥쳐라는 말 안 들어봤거든 닥쳐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은퇴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게 약간 그게 좀 불안하긴 해 언제 그렇게 될까 아씨 좀 무섭다 야 자 이게도 좀 재밌긴 해 근데 내가 저번 방특 때 내가 어거지로 그 거의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자 기억이 안 났는데 미분 계수와 도함수.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진짜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좀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맨날 얘기해. 왜냐면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막 희생했던 그런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미분이잖아 미분. 그럼 그 궁금증이 있어. 그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얘야 너 힘드니? 아파요? 아니야? 너 미분을 왜 한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 그죠? 자, 그 미분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나한테 해.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강사했거든요. 09년인가? 08이고 09가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되게 지금보다 의욕이 한 20배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소리가 한 데시벨이 한 2.5배쯤 됐어.
거의 소원봉이 아니냐? 야! 그래서 막 이랬단 말이야 거의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의욕이 넘치니까 이걸 물어보면 못 참았어. 미분을 왜 하지? 응?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되잖아.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도 있었던 거 하버드 교수가 있어.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짜치잖아. 하버드가 짱이잖아. 그래가지고 하버드 나온 교수한테 갑자기 하필 그때가 이제 그 미분법 배우는 때였거든요. 물론 이 미분이랑 다르겠지만 그래서 교수님 뭐 왜요? 미분은 왜 합니까? 이랬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아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죠? 끝나고 교수실을 찾아오래. 시동 몇 호라고 딱 했어. 그래서 갔지. 그때 수업하러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수업을 2시 안에 끝냈어요. 시간을 잘 짜서 물론 안 되는 때도 있죠. 그때 빼고 무조건 2시야. 와 그냥 이렇게만 학교 다니면 진짜 개꿀이겠네 진짜. 와 하여튼 그래서 2시에 이제 끝나고 갔지. 쫄래쫄래 갔어. 한 10분이면 되겠지? 와. 나 같은 질문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이 사람도 좀 어렸거든. 이때 당시 나보다 어렸을 것 같아. 한 30대, 한 20대 후 아니면 30대 초였던 것 같거든요.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야. 라이프니츠 막 뉴턴이면서 막 역겨워가지고 난 관심이 없거든. 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진짜. 난 산수를 좋아하지 수학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막 떠들어. 그렇게 내린 결론이 뭐야? 미분의 목적은 원래 함수를 알기 위한. 아니 시간만 해주면 한마디 해도 되잖아. 원래 함수를 알기 위한. 이게 미분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뭔가 함수를 알려고 원래 거 몰라. 그러니까 생각해봐. 야 니네 3차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외워서 그렇잖아. 몰라. 모르니까 미분하는 거야. 모르면 미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달은 건 그냥 모르면 미분이라는 거야. 모르면 미분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약간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미분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겁니다. 평균 변화율부터 변화율. 그러니까 비율이잖아. 비율. 그러니까 이게 분수야. 비율이거든요. 이게 비율이야.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율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비율을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필요 없어. 부정사의 기울. 이게 기하학적이냐. 여기부터 출발이야. 기하학적 의미거든요.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쌤 같은 거 보면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이 돼 있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 아이씨 그냥 두 점 사이 기울기야. 그냥 이거야. 그래서 두 점이 있겠지. A랑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거를 FA라고 주고 얘를 그냥 FP라고 주는 거지. 기울기 때려 이렇게. 기울기 이거.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냥 B-A 분의 FB-FA라는 거죠.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여기부터 출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가지고 쓸 건데, 그러니까 표현법이 두 가지입니다. 표현법이 두 가지인데, 그럼 여기는 그냥 이만큼의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델타 x라고 보고 얘를 델타 y라고 보기는 해. 그래서 거의 안 쓰지만 한 번 나오면 내가 못 푸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말을 더럽게 몰라요. 그냥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냥 이거야. 얘입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할 거면 그냥 이만큼을 똑같이 h라고 줄게요. h. 그럼 여기는 b 빼기 a가 h가 된다. 이거고 이쪽은 f라고 쓰고, 그럼 얘는 이게 a 플러스 h가 되죠. 이쪽은 f a 플러스 h 빼기 f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 두 가지를 다 기억. 버전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곁다야. 거들어야 돼. 얘는 좀 꺼들어야 돼. 안 쓰면 틀리더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10학교 나오면 한 학교쯤 이 표현이 나올까 말까 하긴 해요. 시험에. 근데 표현은 기억하시고 이게 패턴 1이고요.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그냥 암기하라고 그냥 계속 약간 예전에 한 30번쯤 막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늙어가지고 못 하겠거든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유형입니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유형이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위 아래 똑같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똑같은 양. 위아래 양옆. 위아래 양옆 똑같은 유형 이렇게 덮여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이게 그 미분과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쪽은 순간 변화예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기울기겠죠. 비율이니까 기울기인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얘는 평균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 두 점 간의 평균, 이 두 점 간의 평균인데 이게 이렇게 가요.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B가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여기서 있는 얘랑 여기서 있는 얘랑 거의 붙어 있는 거야. 얘랑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우씨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이 점에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네가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순간.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 보이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자 평균 변화율의 평변의 극한. 리미트를 오지게 배웠잖니?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배운 뒤에 여기서 이걸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이거 극한을 알아야 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건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A는 아니지만 A에 오지게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요즘 나오는 되게 어려운 그런 어떤 형태들의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중요한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하면 또 너네가 또 잘 거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본적으로 갈게 이쪽은. 자 그리고 문제 나오면 언급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해볼게 이거는. 자 어쨌든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는 게 들어있고 리미트가 들어있고 그리고 극한이니까 값이야.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거죠. 나누기 B-A 그 다음에 리미트가 들어가고 자 얘는 H분의 F라고 쓰고 A 플러스 H 빼기 FA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자 이게 가까이 가야 돼. 이쪽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정점이고 정점이고 이게 동점.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심오한가? 또 니네 또 싫어할 것 같아서 또 눈치 봐야 되잖아. 자 봐봐. 그래서 반드시 이게 조건이 정점이 필요해. 정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개는 정점이고 한 개는 동점이야. 한 개는 정점이고 한 개는 동점이야. 한 개는 정점이고 한 개는 동점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야. 왜냐면 잘 모르거든 이거. 하나 정점 하나 동점. 이거야. 그럼 이렇게 딱 된다? 그럼 여기는 봐봐. 동점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점으로 가까이 갑니다. 정점으로 가까이 가서 이쪽은 B가 A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H는 0으로. 그래서 그 조건은 첫 번째가 1 정점 1 동점. 그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엄청나게 막 심화적으로 들고 가지면 갈 수 있는 게 이거거든 기본적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양방향.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요. 얘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요. 그게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해야지만이 얘는 미분계수 정이야. 이게 미분계수야. 그게 미분계수고 그럼 그거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A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F'A 이쪽은 F'A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약간 접선처럼 생기지 않았니? F 접선 이렇게
아니야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 그래서 프라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거 내가 졸면서 들었거든 수학사를. 거기서 뭘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얘를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답니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 역겹지. 그럼 그냥 너네 외우시면 돼요. 그거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 잘 보라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도 f 프라임 n입니다. x라고 도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쓰시면 요 f 프라임 x를 우리가 쓰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쓸까 하면 이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나올 때가 있어. 제발 그냥 알아둬. 근데 대신에 요게 메인입니다. 아래 게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평균 변화를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요. 이쪽은 미분 계수라고도 봐요. 미분 계수.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3개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뭐라 그럴까 이쪽은 여기서 이걸 좀 놓고 봤을 때 뭐 하여튼 이거 그냥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쪽은 미분 계수의 정의야. 아직도 기억나. 이게 뭐지? 그냥 미분 공식 쓰지 말고 미분 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더니 애들이 나한테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알려줬잖아요. 했거든? 이게 미계정이야. 이 두 식이 미계정이야. 이 두 식이 미계정이야. 이 두 개씩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극한에서 똑바로 하라는 게 이제 그 문제의 서술형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미계정이니까 이것도 그냥 기억해 두시라는 거야. 정이니까 그냥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쪽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거 두 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얘는 꼴 맞춤이 오지게 중요한 거죠. 꼴 맞춤. 꼴을 맞춰요. 꼴 맞춤이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으면 뒤에 거 나온다야. 그다음에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면 양옆에 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야. 제발. 제발 이거 좀 기억하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몇 번이냐 이거를 102번을 좀 볼까요? 당장 풀겠다는 건 아니고 102번을 좀 보자. 얘를 좀 봤을 때 요거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요거 하고. 자 그러면은 102번.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요.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h분의 f라고 쓰고 1 플러스 2h 빼기 3입니다. 얘가 6이다. 뭐 문제를 뭐 당장 뭐 풀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다 쓸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쨌든 뭐 리미트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봐. 분모 0 되거든요. 분모 0 되는데 6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도 대입하면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F1 빼기 4가 0이니까 F1은 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F1 이거 됐어. 이렇게 딱 쓰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공식을 만들어줄게. 그 공식까지 쓰고 바로 그냥 쉬자. 자 이렇게 있고요. 저렇게 있어. 위아래가 똑같고 양옆에가 똑같았을 때 양옆에 게 나오거든요. 근데 위아래가 안 똑같아. 위아래가 안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여기 곱하기 2를 써주시면 돼요. 그거야. 그런 방식이거든. 그럼 위아래 똑같고 양옆에 똑같으니까 양옆에 게 나오면 f 프라임 1인데 거기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그게 6이야. 그럼 끝났어. f 프라임 1은 돼요? 오케이?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거 못 외우면 너네 BA 비온 거야. 자 그냥 바보야. 자 봐봐. 자극을 주면 뭔가 하겠지 그죠? 자극과 반응 있잖아. 그렇지? 자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외울 건 이대로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대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대로는 안 나와. 자 그럼 이제 이쪽은 이렇게 보면 돼. 공식. 여기에 관한 공식을 씁시다. 공식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AH 분의 F라고 쓰고요. B 플러스 CH 빼기 FP 이거. 그러면은 위아래 양옆해거든요. 위아래 양옆해거든. 그럼 그냥 나는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쪽은 그냥 이거 양옆에 게 나오니까 F 프라임 B가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개수는 H 앞에 값을 따라가시면 돼. H 앞에. 그래서 A 분의 C. 모르면 외우세요. 모르면 적으세요. 이걸 모른다 적어. 알면 안 적어도 돼. 상관없어요. 알면 그냥 상관없지.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있으면 점수가 바뀔 겁니다. 밑으로 바뀌어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바로바로 하고 넘겨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는 그대로 가고요. 개빡치는 게 f라고 쓰고 b 플러스 ch가 나오는데 그럼 빼기 f b가 안 나오고 빼기 f라고 쓰고 b 플러스 dh가 나와요. 이거 꼴맞춤이라고 하면 꼴맞춤.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이렇게 쓴다. 마이너스 fb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 플러스 fb를 또 한 번 주는 거야.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따라보고 저렇게 따라보는 거야. 원래는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을 거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시간이 한정돼 있을 거니까. 그럼 이딴 거는 그냥 발로 그냥 f 프라임 b가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고 양옆에가 기본이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는 h 앞에 있는 겁니다. 개수는 h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a 분의 여기는 c 여기는 d 마이너스니까 c 빼기 d다라고 쓰면 돼요. 돼요? 그냥 외우세요. 한 문제 나올까? 어렵지도 않고 이거 외우는데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잖아. 그냥 이거 기본이 뭔지 보고 프라임 때리고 그 다음에 h 앞에 있는 걸로 가고 이게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풀어주시면 끝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뭔가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그 엄청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도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또 문제를 또 이상한 걸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우선은 좀 이렇게 괜찮은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풀어도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그 도함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함수 방정식 형태랑 그거 빨리 해서 끝낼게요. 한 10분만 딱 쉬었다 가겠습니다. 20분에 딱 들어오겠습니다.